일요일 저녁 함께 드실래요? 토크토랑 하나 둘 셋. 어서 오세요. 여기는 일요일 밤에 맛있는 음식과 술을 곁들여 먹으면서 더 맛있는 수다와 함께 지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게 만들어 드리는 토크토랑입니다. 저희 토크토랑은 매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를 지향합니다. 저는 하나. 저는 셋입니다. 네, 또 시간이 빨라서 어느새 5월도 시작한 지 좀 시간이 지났는데요. 음. 저는 지금 몇 차례 토크토랑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주에 있습니다. 우! 축하드립니다. 너무 저는 부러워요. 4월 말에 와 가지고 작년에도 한번 갔었던 일일 책방제기를 이틀 하고 이제 제가 한 달 동안 머물 숙소에 온 지 3 일째인데요. 음. 삼방산 근처에 있는 워케이션 숙소에 제가 스태프로 한 달 동안 있게 돼 가지고 음. 여기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제 좀 루틴을 만들어 가는 초창기입니다. 음. 되게 흔치 않은 경험이잖아요. 음. 그래서 토크토랑에서도 한번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 주면 어떨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부럽습니다. 인스타로 소식을 저도 접하고 있는데 굉장히 부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제가 다 좋습니다. 5월 초가 쭉 연휴였잖아요. 음. 그래서 저도 그때쯤 많이들 여행 가셨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고요. 저도 '아 이거 톡톡랑에서 이야기해야겠다.' 싶을 만큼 굉장한 교통체증을 겪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래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고요. 5 월에 이제 원래도 행사가 많은 5 월이잖아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행사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5 월이어서 그 5 월을 지내는 게 쪼끔 긴장도 되고 기대도 되고 하는 마음으로 5 월을 맞이해 봤습니다. 우선은 네, 아직 녹음하고 있는 시점에서 연휴가 쪼금 남아서요. 저는 좀 남아서요. '연휴를 좀 즐기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녹음에 한번 즐거운 마음으로 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5 월에 사실 휴일이 많기도 많은데 또 음. 챙겨야 될 것도 많잖아요. 어버이날도 있고. 맞아요. 그런데 또 이런저런 일이 있다고 하니 좀 음. 정신은 없겠지만 그래도 음. 일단은 연휴를 즐기시길 바라며 어 일단 제가 요즘 몸이 특히 제주에 오기 직전에 좀 몸이 음. 굉장히 뻐근했었어요. 음. 막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안 돌아가게 이렇게 담이 걸리거나 막 하루 종일 좀 앉아서 일하니까 허리가 좀 묵직하다거나 음. 어 특히 제주 오기 직전 한 주 전에 이제 강의를 오랜만에 이렇게 연달아 막 하고 나서 '목에 담 걸렸나?' 싶은 느낌이 나더니 거의 나흘 정도를 계속 고생을 했거든요. 오호, 그렇구만. 어 이게 뻐근하고 불편하고 아프긴 아픈데 그렇다고 막 누가 "병원 가라." 이러면 '아 이거 가지고 뭘 병원을 가냐.' 이런 느낌이어서 음. 아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데 대체 매번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인가 고민을 하다가 이걸 토크토랑에서 좀 이야기를 해 보고 싶었습니다. 일상에서 되게 흔한 일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음. 그래서 뭔가 오늘 토크토랑의 주제는 "몸이 뻐근한 날"입니다. 이런 뻐근함의 원인부터 각자 어떻게 또 풀어내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몸이 뻐근할 때 몸이 하는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까지 좀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해요. 음 뭔가 연륜이 느껴지는 주제인 것 같은데요. 저도 요즘 뭔가 안 그래도 쥐도 좀 많이 낳는 것 같고 이래서 좀 저의 몸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좀 고민이 조금 많은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음. 오늘 대화하면서 뭔가 '해법을 찾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오늘의 에피타이저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메뉴는 닭곰탕입니다. 음. 어 원래는 사실 닭 온반을 생각했는데 이게 흔하게 파는 메뉴가 아니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음. 쪼끔 흔하게 찾을 수 있는 닭곰탕으로 정했어요. 닭 운반은 어떤 음식인가요? 저는 처음 들었어요. 약간 이북 쪽 음식인 것 같은데 밥이 같이 아예 들어가서 나왔었거든요, 제가 먹었던 닭곰반은. 그 닭곰탕에 밥이 아예 들어가 있는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근데 쪼끔 되게 맑았어요. 쪼끔 느낌이 다른 음. 되게 더 정갈한 음. 음식이었어요. 닭곰탕은 쪼끔 음. 느끼함이 있다면 어. 조금 더 맑은 맞습니다. 탕이라고 네. 생각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뻐근하거나 좀 지치는 날, 그런 피곤한 날 '뭐가 먹고 싶지?'라는 걸 생각했을 때 저는 뭐 자극적인 걸로 확 에너지를 올릴 수도 있겠지만 좀 몸이 아플 때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게 땡기더라고요. 음. 네. 닭곰탕이 약간 그런 음식이지 않을까 싶었어요. 좀 맑으면서 진한 국물이 좀 속을 데워 주는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뭐 서양에서도 닭고기 스프를 먹으니까 아프면. 맞아요. 그리고 또 약간 닭이 단백질이 많으니까 특히 닭가슴살 같은 데는. 그래서 뭔가 주술적인 느낌이지만 뭉친 근육을 회복시킬 때 뭔가 이런 단백질 많은 부위를 먹으면 좋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저는 있어 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에 맞춰서 가져왔습니다. 약간 '몸이 아프니까 몸에 좋은 걸 먹겠다.' 이런 뿌듯함도 좀 있고요. 저 진짜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닭곰탕. 뭔가 저도 선생님처럼 몸이 좀 뻐근한 날은 보양식을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이게 음. 단백질이 땡기는 게 아마 주술적인 느낌이라고 하셨는데, 아마 제가 뭐 장담하진 못했고 찾아보진 않았지만 '월 진짜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저도 뭔가 좀 보양식이 좀 땡기는 날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음. 근데 보양식 중에 되게 무겁고 과한 보양식도 많은데, 그렇지 않은 좀 그나마 좀 가벼운 보양식으로 닭곰탕 정말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되게 좋아하는 음식이어서 많이 먹고 싶은데 의외로 파는 데가 좀 많지 않아요. 그게 음. 쪼끔 흠이긴 하지만 그냥 다 넣고 푹푹 끓이면 되는 거여서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으니, 이 따뜻한 국물과 닭의 영양분이 나의 좀 이 뻐근함을 좀 풀어주길 기대하며 시간을 들여서 만들어 먹는 것도 좀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음. 이 닭곰탕에 곁들이는 술은 인삼주인데요. 아마 음. 커플처럼 따라다니는 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음. 이게 보통 삼계탕에 많이 나오긴 하지만 닭곰탕에 인삼주라고 하면 보양식 풀코스잖아요. 그쵸. "인삼이 진짜 피로 회복에 좋다."라고들 하니까 이런 음. 뻐근한 날에 아주 작은 잔에 보통은 나오니 그 딱 한 잔 음. 정도 몸을 달래주는 기분으로만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술을 또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회복이 아니라 몸이 화를 낼 수가 있으니까 딱 음. 한 잔의 사치로 귀하게 한 잔을 딱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닭곰탕에 딱 한 산의 인삼주는 정말 완벽한 보양식이 될 것 같습니다. 어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병원에 가기까진 좀 애매하지만 몸이 아플 때 이런 내 몸이 회복해 주기를 바라면서 몸에 좋은 음식을 넣어 주는 그 정성을 '내가 내 몸에 들였다.'라는 기분만으로도 저는 왠지 몸이 회복할 것 같은 좋은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음 음. 좋습니다. 그럼 메인으로 이 몸이 뻐근한 날 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볼게요. 음. 제가 이번에 목이 아파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이제 음. 강의를 지방으로 가게 된 거라 겸사겸사 좀 그 지역을 여행을 하고 왔는데, 약간 그러다 보니 제가 매일 가던 필라테스를 갈 수가 없었거든요. 음. 그래서 뭔가 스트레칭이라도 좀 하고 싶은데 목이 아프니까 옆으로도 못 움직이고 뒤로도 못 움직이고 약간 할 수 음. 있는 동작이 거의 없더라고요. 음. 그래서 원래는 이제 돌아오는 길에 운전을 나눠서 제가 하기로 했었는데 운전도 결국 같이 간 엄마에게 양보를 하고 환자처럼 누워서 실려왔습니다. 어
근데 이게 '아니 대체 왜 이런 거지? 왜 갑자기 목이 이런 거지?'라고 계속 생각을 하면서 원인을 좀 고민을 해 봤는데 음. 어 약간 한 자세 또는 한 방향으로 계속 있었던 게 '고정된 자세로 있었던 게 원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긴장한 채로. 음. 그럴 수 있겠네요. 음. 사실 강의는 되게 여러 차례 많이 해 봤는데 이게 프리랜서가 되어서 하는 강의도 처음이고 또 이번에 음. 제가 진행한 강의 주제도 처음 하는 강의 주제였어 가지고 음. 당연히 강의장도 생전 처음 가 보는 데였고 음. 실습이라 쪼끔 변수도 있었고 근데 엄청 힘들진 않았는데 긴장하지도 않았다고 생각했고 음. 근데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이게 또 음. 저는 보통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를 하는데 이게 음. 실습이 있으니까 화면 좌우를 다 쓸 수가 없고 딱 한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컴퓨터가 있는 자리에 제가 서 있어야 되니까 늘 아. 오른쪽으로 있는 스크린을 보면서 강의를 해야 됐어서 이게 오른쪽으로 음. 목이 안 돌아가는 사태가 생겼습니다. 아하. 아이고. 아니 얘기만 들어도 정말 긴장된 상태에서 한쪽만 봐서 근육이 경직된 건가 보다 싶은데요. 선생님이 저는 긴장하지 않는 성격이라고 생각했는데 '긴장 많이 했었나 보다.' 싶기도 합니다. 음. 고생했네요. 맞아요. 주로 저는 근육이 경직되는 거 저희가 담 이렇게 부르잖아요. 음. 이거 저 담이 걸렸을 땐 저는 주로 좀 잠을 좀 잘못 잤을 때인 것 같거든요. 음. 아마 좀 이상한 자세로 깊은 잠에 들어 가지고 이제 깊은 잠에 들면은 안 움직이잖아요, 몸이. 그래서 그쵸. 그 상태로 오랜 시간 있어서 불편한지도 모르고 계속 오랜 시간 있어서 아마 자면서 담이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이거 진짜 한 번 걸리면 오래가기도 하고 이거 담 걸렸다고 좀 병원 가기도 뭐하잖아요. 음. 그런데 일상생활이 진짜 너무 불편하고 뭐 그런 굉장히 좀 짜증나는 좀 경우입니다. 음. 음. 맞아요. 또 이렇게 근육이 뻐근해지는 그렇게 해서 몸이 아픈 그런 데에는 좀 운동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죠. 음. 약간 알배겼다고 많이 하잖아요. 담 걸리는 음. 건 약간 그 순간적으로 생기거나 아니면 자세가 오래 고정되어 있어서 자고 나서 이렇게 생긴다면 그렇죠. 운동은 뭐 등산을 안 하다가 등산을 했다거나 막 이러면 막 곡소리 내면서 며칠 막 계단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막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나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사실 저는 운동하고 나서 뻐근한 거는 '아 어제 운동 제대로 했네.' 이런 느낌이라서 아파도 막 기분이 나쁘진 않은데 음. 이런 담 걸리고 이런 거 진짜 억울하더라고요. '내 몸인데 왜 이래 너?' 막 이렇게 따지고 싶은 그런 맞아요. 마음이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운동은 내가 그곳을 타겟해서 운동한 거기 때문에 음. 근육통이 걸려도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담은 진짜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오는 거니까 음. 억울하다는 심정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나 진짜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러지?' 약간 이런 느낌인 거 맞는 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몸이 뻐근한 것의 일환으로 저는 요새 쪼끔 쥐가 쪼끔 많이 나서 그게 쪼금 고민이었어요. 음. 옛날에도 쥐가 자주 나는 편이었는데 좀 한동안 안 그러다가 요즘 좀 다시 좀이 쥐가 좀 많이 나서 '좀 짜증나네.' 하고 있던 좀 참이었습니다. 근데 저도 '도대체 왜 안 그러다가 또 이러지?' 싶어 가지고 제미나이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근육의 과로, 그다음에 수분 부족, 혈액순환 장애 이런 원인을 알려주더라고요. 음. 근데 3개 다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아. 네네. 제가 원래 그러다가 한동안 안 그렇다가 다시 요새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 음. 한동안 안 그렇게 되었던 때가 운동을 꾸준히 했을 때였거든요. 근데 음. 제가 좀 길게 운동을 좀 꾸준히 하다가 한 2-3 개월 정도 운동을 거의 못 했거든요. 음. 그랬더니 바로 다시 증상이 나타난 거이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음.
음. 당연히 운동했을 때보다 혈액순환도 안 되었을 테고 운동 안 했으니 근육이 약해져 있었을 텐데 뭐 쪼끔 많이 걸은 날이나 좀 오래 서 있었던 날이나 이런 날은 좀 그런 날에 밤에 좀 발 종아리 부근에 근육에 쥐가 나는 거 아닐까. 이런 약간 임상적인 경험으로 제 나름대로 원인을 분석을 좀 해 봤고요. 뭐 수분 부족은 뭐 항상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냥 그러려니 몸이 내 음. 몸에 항상 수분이 부족하려니 싶어서 의외로 재미나이가 얘기해 준 원인이 다 나한테 있네. 내 잘못이구나 하고 반성을 좀 해 봤습니다. 음. 음. 그러네요. 맞아요. 이렇게 원인이 어쨌든 몸은 워낙 왜 이렇게 되는지 많이들 알려져 있다 보니까 음. 대략 하나든 복합적이든 원인은 확실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우리가 모르진 맞 않죠, 사실은 원인을. 맞아요. 음.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저희가 몸에 뻐근함을 느끼는 상황들이 꽤 많이들 경험을 하고 있으실 텐데 사실 음. 원인도 원인인데 해결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몸의 가동 범위도 제한하게 되고 뭐 이제 쥐가 나는 거 같은 경우도 되게 일단 힘들고 음. 잠시라도 어쨌든 뭘 할 수가 없어지니까 음. 그래서 이런 뻐근함을 푸는 나만의 해소 방법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고 싶습니다. 음. 여러분들도 새로운 해소 방법을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보통 어떻게 이런 몸의 뻐근함을 대처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몸이 뻐근하면 우선 좀 따뜻한 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마 음. 본능적으로 '순환을 좀 원활하게 하려는 노력이려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요. 음. 음. 좀 이렇게 근육통이 있거나 몸에 뭐 담이 걸렸다든지 뭐 갑자기 쥐가 많이 난다든지 이러면 좀 시간이 있을 때 좀 반신욕을 좀 꼭 한다. 이게 가장 저의 베스트 방법이고요. 반신욕을 할 여유가 없다 싶은 때는 평소보다 조금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한 다음에 뭐 따뜻하게 해 놓은 침대에 들어간다든지 뭐 아니면 그걸로 부족하다면 찜질팩 같은 거 따뜻하게 해서 올려 놓는다든지 요렇게 따 몸을 좀 따뜻하게 하는 걸 방법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순환을 제일 도와주는 건 따뜻한 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괜히 좀 따뜻하게 차도 마셔 보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렇네요. 맞아요. 몸을 좀 따뜻하게 해서 푸는 방법들이 있죠. 사실 병원 가도 온찜질은 꼭 하잖아요. 근육이나 맞아요. 뭐 힘줄 그렇죠. 같은 문제는. 음. 음. 어 저는 쪼끔 반대로 그 부위를 소위 조져 놓는 방법을 쓰고 있어요. 아 너무 무서워요. 기본적으로는 좀 마사지를 많이 사용을 할 텐데 이게 사실 음. 스스로 마사지를 하는 것도 힘이 되게 많이 들어 가지고 음. 뭐 종아리만 뭐 쥐가 많이 나거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 싶을 때 종아리 마사지만 해도 제대로 하면 10분 이상 하기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아파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리 혈액순환이 좀 안 되는 것 같다 싶을 때가 음. 꽤 있었는데 음. 진짜 너무 힘들어 가지고 바디 오일도 쓰고 갈사나 마사지 볼 뭐 이런 것도 쓰는데 이런 음. 작은 도구들은 결국 손이 필요한 거라서 너무 기운이 빠지는 음. 느낌이라 음. 어쨌든 그 부위를 공략하려고는 노력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음. 마사지기가 있는 부위라면 저는 마사지기를 많이 이용을 해요. 내가 음. 손으로 하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이게 되게 아플 때는 뻐근할 때는 마사지기가 거의 고문이 되는 문제가 좀 있기는 한데 저는 음. 그냥 고문을 택하는 편이긴 해요. 아 네. 너무 무서워요. 그럼 샘님은 마사지기는 뭘 주로 사용하는지 좀 궁금한데요. 우선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목, 어깨 마사지기 요거 하나 있거든요. 음. 그다음에 그다음에 마사지 건도 어디서 선물로
선물로 받은 게 하나 있는데 그건 좀 손이 좀 안 가더라고요. 음. 그리고 저는 근육이 뻐근할 때는 괄사 같은 건 쪼끔 약간 '가네 기별도 안 가네.' 이런 느낌이어서 별로 선호하진 않는 편이고, 요즘 마사지 스틱 이렇게 긴 봉처럼 생긴 마사지 스틱 요것도 많이 쓰시던데, 이게 길어 가지고 어깨나 날개뼈 이렇게 손이 잘 안 닿는 부위도 선생님이 말씀하신 조지기 쉽다고 해서 쪼끔 혹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음.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공인데 마사지 볼인데 반 쪼개서 이렇게 밟을 수 있는 그런 마사지 볼도, 오. 뭔가 제가 쥐 나면 좀 발바닥에 쥐 나는 경우가 좀 많아서 그걸 쪼끔 해소시켜 줄 수 있으려나 싶어서 조금 탐내고 있는 참이었습니다. 음. 그리고 또 마사지하면 폼롤러를 빼놓을 수 없겠죠. 요새는 음. 정말 굵기도 경도도 다양하게 나오는데, 저는 그 돌기 나와 있는 게 제가 음. 너무 아파서 이거 그냥 누워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그 돌기가 내 몸에 닿는 것만으로도 약간 '조져지겠다.' 싶은 음. 셀프 고문급의 폼롤러들도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막 "이 정도 되어야 좀 기별이 가지." 이러면서 그걸 가지고 마사지를 눈 하나 깜짝 않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는 그 특히 그 다리 옆 라인, 그 승모 아니죠. 이거 뭐라 그러죠? 다리 옆 라인. 다리의 옆라인. 모르겠네요. 거기가, 부위는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그 아무튼 저는 거기가 제일 아픈데, 거기를 진짜 음. 눈 하나 깜짝 감고 그 돌기 있는 그 폼롤러로 마사지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는 정말 절레절레 고개가 저어질 정도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음. 아 저도 마사지기가 근데 생각보다 집에 이것저것 있더라고요. 음. 옛날에 한참 사무실에 다들 하나씩 갖고 있었던 이렇게 손으로 좀 힘을 줄 수 있는 고무 볼 같은 게 달린 목 마사지하는 것도 있고, 네. 음. 요즘은 사실 그냥 충전해서 쓰는 아마 하나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목이랑 어깨 마사지해 주는 그 맞아요, 맞아요. 마사지기가 그거. 하나 있고, 음. 그리고 그 다리에 공기압으로 마사지해 주는 종아리가 있는데 이건 음. 사실 제 기준에는 별로 조져지는 느낌이 아니에요. 좀 약 음. 아무리 세게 해도 쪼끔 약한 느낌이 있어 가지고 음. 그거는 그냥 뭐 TV 볼 때나 쓰지 이렇게 조질 때는 저는 잘 쓰지 않고. 그 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는 게 "조지다."라는 말은 여러분 비속 아니고 표준어입니다. 맞아요. 표준어라서 네. 쓰고 있어요. 네네. 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유명한 마사지 볼은 저는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 말고 저는 예전에 그 일본에서 많이들 사 오시던 이렇게 발에 몇 개 돌기 같은 게 달려서 발을 위에 올려 놓고 밟으면 발바닥이랑 발등을 같이 마사지해 주는 고런 게 있었는데 그것도 오. 좀 발이 피곤할 때 많이 써요. 왜냐하면 발등이 은근히 되게 시원한데 그게 발로 이렇게 앞뒤로 굴려 주면 발등을 같이 마사지를 해 주는 구조라서. 아니, 발등 마사지하는 거 참 쉽지 않은데 그런 기계 거의 없잖아요. 근데 발등도 참 맞아요. 마사지하면 되게 시원한데, 음. 그거 뭔지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네. 굉장히 음. 유용하게 쓰고 있는 거고, 또 음. 저는 지압 신발, 그 돌 아. 박혀 있어서 엄청 아픈 거를 아, 저는 네네네네. 사 놨는데 좀 피곤한 날은 일부러 막 신고 다니고, 전 설거지할 때 사실 일부러 설거지할 때 신으라고 늘 주방에다 놓는 편인데 막 이렇게 아. 아픈 날은 좀 뛰기도 하고 이렇게 좀 괴롭히는 편입니다, 발을. 저런. 어. 그리고 뭐 몸의 모든 부위에 저는 폼롤러가 제일 최고인 것 같아요, 폼롤러. 맞아요, 맞아요. 음. 어 저는 집에서는 그냥 보통의 경도에 보통 운동하러 필라테스나 요가 가시면 있는 좀 길쭉한 음. 오돌토돌하지 않은 그 폼롤러를 음. 저는 사용을 하는데, 지금 제가 있는 숙소에 객실 안에 요가 매트랑 그 오돌토돌한 딱딱한 폼롤러가 있어 가지고 저는 그거를 여기서 처음 써 봤는데
음. 그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종아리 아플 때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음. 종아리 쥐나거나 종아리 아플 때 딱 쥐가 난 상황에는 사실 할 수 없겠지만 쪼끔 '혈액순환을 시켜 줘야겠다.'라고 할 때 저는 그 제가 쓰는 원래 폼롤러를 무릎 뒤쪽에 넣고 이렇게 무릎 꿇고 앉는 자세를 어. 많이 하거든요. 너무 아파요. 그냥 폼롤러 해도 너무 아파요. 맞아요. 근데 그게 되게 잘 안 하시던 분들은 진짜 막 소리 지르시는데 하다 보면 어. 그게 되게 풀려서 별로 안 아프더라고요. 어. 그래 가지고 저는 그걸 좀 많이 해 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폼롤러 위에 올라가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폼롤러로 운동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건 그냥 앉아 있으면 맞아요.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고걸 좀 많이 쓰고, 그리고 제가 오늘 디저트에서 이야기할 거라 지금은 쪼끔 말을 아끼겠지만 제가 종아리에 음. 가장 유용하게 쓰는 아이템도 하나 있습니다. 어. 선생님도 역시 마사지기를 많이 가지고 맞아요. 있다. 음. 적지 않네요. 엄청 많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마사지가 힘들 때, 그럴 때 저는 스트레칭도 꽤 많이 하는데, 그때도 음. 이 조지기 위한 방법으로 아픈 쪽을 많이 해요. 근데 아마 많이들 음. 그러실 것 같아요. 아플 때 사실 아픈 데를 해야 좀 풀릴 것 같다는 느낌이 당연히 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특히 이제 운동하다가 근육통 생겼을 때 이게 "운동해서 풀어야 된다." 막 "그래야 빨리 낫는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음. 그냥 뭐 담이 걸려서든 자세가 안 좋아서든 이런 뭉친 것들도 그렇게 좀 풀어 줘야 된다고 믿는 편이라, 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냥 하고 있어요. 제가 막 '고통을 즐기나 봐.'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닌데, 그냥 뭐 '이렇게라도 해야 음. 내일 나아지지 않을까.' 더 심해지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약간 희망을 음. 가지고 저를 괴롭히는 음. 편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스트레칭도 많이 하게 되는 방법 중 하나 맞습니다. 제일 시원한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스트레칭은 실은 뭐 아무것도 없어도 되고 아무 데서나 해도 되고 이렇잖아요. 음. 그리고 실은 운동으로 생기는 근육통은 스트레칭을 하는 게 제일 빠르게 풀리더라고요, 제 경험도 똑같이. 음음. 근데 저는 그 담이나 쥐 때문에 생긴 근육통이라면 좀 '조심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을 조심스레 한번 내 봅니다. 그냥 저희 음. 경험담인데요. 저는 담 걸렸을 때 너무 이게 불편하니까, 일상생활이 너무 불편하니까 제 맘대로 막 이걸 좀 풀어 보겠다고 스트레칭을 하다가 더 악화되어 가지고 결국 어. 신경외과를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담이라고 하는 게 근육이 과도하게 쓰여서 그런 건데, 거기다가 이제 제가 스트레칭을 한다고 더 자극을 주고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음. 그다음부터는 좀 담이 걸렸다든지 아니면 뭐 쥐가 났다든지 이럴 때는 오히려 좀 근육을 쪼끔 느슨하게 풀어 주는 방법으로, 쉬는 방법으로 좀 풀고 있긴 합니다. 음. 음. 그렇네요. 맞아요. 이게 누군가한테 좀 눌러 달라고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죠, 사실.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스트레치 내가 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음. 눌러줄 때는 사실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남을 어떤 음. 강도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음. 그냥 어느 정도 살살 덜 아프게 해 주는, 말랑하게 해 주는 이런 정도로 해 주시니까 좋긴 한데, 사실 혼자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해당이 안 되는 방법이라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제가 강의한 다음 날에 이게 너무 심하게 아팠어 가지고 그때는 같이 갔던 엄마가 이제 막 "주물러 주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주물러 주는 것도 꽤 힘든데 그거에 비해 사실 효과가 좀 애매해서 음. 그냥 쪼끔 하다 됐다고 하고 "어차피 시간이 약인 것 같다." 음. 그렇게 했습니다. 맞아요. 실은 더 거기서 자극을 주는 거여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좀 조심하게 해 줘야 될, 주의해야 될 게 있는 거죠.
음. 음. 그래서 저는 결국 여기로 돌아오게 되는 것 같은데요. 몸이 회복되어야 하는 거니까 잘 자고 잘 쉬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담 걸린 거 혹은 쥐 생긴 거 요런 건 물론이고 이 운동 후 통증이라면 더더욱 이 몸에게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요새 더더욱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을 점점 실감하게 됩니다. 음. 휴식이 필요하죠, 몸도. 맞아요. 특히 이렇게 아픈 걸 회복하려면 '휴식이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요새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음. 저는 뻐근함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스스로 느낀 근육 통증들을 돌아보면서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몸에 통증이 생긴 게 엄청 솔직한 신호잖아요. 맞아요. 이게 말로도 그렇고 실제로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나 괜찮아. 멀쩡해."라고 해도 이게 몸이 그걸 숨기지 못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게 통증인 것 같아서 음. 약간 '지금 무리하고 있다. 쉬어야 된다.'라는 걸 몸이 음. 알려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음. 어 아까 이제 제가 "강의하고 다음날 목이 굳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되게 "긴장 안 할 것 같은데 긴장했나 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음. 근데 저는 저 스스로 당연히 제가 긴장했을 때 저의 반응들을 그동안 데이터로 많이 쌓아 왔는데, 그쵸. 뭐 특히 이제 강의 시작할 때, 중간은 안 음. 그런데 시작할 때 약간 목소리가 떨린다든지 목이 되게 음. 빨리 말라진다든지 막 이런 게 이제 '아 긴장했구나 나.' 이렇게 느낄 때였는데, 이번엔 진짜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처음부터. 음. 그래서 약간 '짬이 쌓였나 보다.' 이러면서 되게 뿌듯했는데, 다음날 몸을 보니까 제 몸이 보기에는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 이게 요즘 필라테스도 한 1년 했고 그래서 코어에 되게 음. 힘주고 자세도 되게 막 이렇게 어깨 내리고 막 음. 신경 쓰면서 되게 바른 자세로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와 음. 최근에 겪어본 목 통증 중에 가장 아파 가지고 진짜 아이고. '어제 나는 아닌 줄 알았는데 되게 긴장했구나.'라는 생각이 뒤늦게 아픔을 겪으면서 들더라고요. 음. 맞아요. 나는 좀 몰랐지만 내 몸은 다 느끼고 있었던 거죠. 맞아요. 음. 그리고 또 운동으로 생긴 뻐근함 같은 것도 이제 어쨌든 그만해. 이제 충분해. 너무 무리했어."라는 신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약간 성장하고 있는 신호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음. 그 근육통이 미세하게 근육이 자극을 받아서 찢어진 다음에 회복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통증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음. 이게 운동 후에 근육통이 실제로 근성장에 엄청 좋은 신호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물론 맞아요. 막 그 통증을 참고 맨날 똑같은 부위를 하지 말고 그래서 "시간을 줘야 된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맞아요. 하긴 하지만, 음. 저는 이 얘기 때문에 사실 운동하고 생긴 뻐근함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운동했는데 근육통이 안 생기면 '아 너무 약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음. 어 이게 최근에 산을 사실 그 담 걸린 날 다음 날에 산을 갔다 왔는데, 네 뭐라고요? 되게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갔어요. 뭐 아하. 목으로 아픈 산을 타는 거 목을 아니니까 괜찮겠지 이러고 아. 갔는데, 아하. 네네. 되게 험한 산이었는데 생각보다 다음날 다리가 음. 아플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다리는. 목만 계속 아프고. 어 아. 근데 다리가 하나도 안 땡기니까 좀 시시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별거 아니었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어. 그래서 이런 뻐근함은, 어떤 뻐근함은 좀 '뿌듯한 신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과학적으로도 근육은 파괴되어야 성장하는 게 맞습니다. 음. 그리고 그래서 저도 '운동할 때는 근육통이 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서 했었고 '당연히 근육통이 있어야 좀 뿌듯하다.' 요렇게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운동한 보람도 음. 좀 생기고. 음. 물론 근데 이게 강도에 따라 좀 다릅니다. 이게 실은 근육이 파괴되고 성장하는 것에 통증이 반드시 동반하는 건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그 통증이 있다라고 하는 건 과로의 신호가 맞긴 하거든요. 음. 그래서 특히 그 하루 이틀 만에 해소되는 그 가벼운 근육통은 성장의 일환이라고 보셔도 되지만, 그 이상의 아픔이 지속되는 운동을 계속하시면 이게 부상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점 쪼끔 우려돼서 우선 말씀드립니다. 음. 음. 맞아요. 이게 '아 그냥 참고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속하다가 큰 부상이 오는 음.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계속 좀 잘 들어야죠, 신호를. 맞아요. 맞아요. 근데 신호를 몸이 보내는 신호를 우리가 '잘 듣고 있나.'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사실 꽤 많은 것 같아요. 막 그냥 음. 뭐 "파스 붙여. 진통제 먹어."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음. 저도 되게 아프다고 하니까 주위에서 되게 파스 그럼 파스 쓰세요. 뭐 진통제 드세요."라고 많이 얘기들 하는데 저는 음. 그냥 사실 내버려 뒀어요. 그냥 이거는 그냥 감인데 '이건 문제가 될 통증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음. 그냥 '고통을 좀 느껴야 다음에는 자세에 좀 더 신경 쓰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파스도 진통제도 쓰지 음. 않고 넘겼는데 뭐 그냥 시간 음. 지나고 스트레칭하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나아져 가지고 예. 저는 괜찮았지만 근데 이게 근육 중에서도 또 이게 관절과 관련된 것들은 더 예민하게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음. 나를 강하게 키우는 샌님. 의 면모를 볼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근데 뭐 저도 실은 근육통 정도는 그냥 좀 견디는 편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아프다."라고 하는 건 내 몸이 무언가 나에게 말하려는 신호일 테니 그건 제대로 몸에 새기는 게 좋겠다."라는 선생님의 말씀 저도 동의합니다. 뭐 음. 선생님의 경우에는 그게 바른 자세였던 것 같고, 저는 쪼끔 운동 부족 때문에 요새 쥐가 좀 많이 생기는 것 같고, 뭐 누군가한테는 뭐 수분의 보충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겠죠. 뭐 음. 어쨌든 몸이 아플 때까지 좀 '내 몸을 방치했다.' 요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좀 '혼날 필요도 좀 있는 게 맞다.'라고 저도 생각하긴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선생님의 말에 동의하긴 하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이 좀 불편하니까 파스 정도는 붙이는 아량을 내 몸에 베풀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네네. 샌님 그럼요. 샌님이 그냥 견뎠을 뿐이고 저도 그냥 견디는 편이긴 합니다만, 네네, 파스 정도는 괜찮습니다. 네. 음. 맞아요. 이게 부위에 따라서도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음. 관절과 관련된 곳에 통증이 생기면 이제 무릎을 다쳤던 적도 있고 하니까 저는 그럴 땐 파스를 아. 바로 붙이거든요. 보호대도 아. 바로 하고 아. 손목도 마찬가지고 이제 한 번 아팠었고 '아 어. 이게 잘못하면 길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위들은 좀 그렇게 하는 편이고 근데 저는 음. 목이 아파서 병원 신세를 져본 적은 아직까지는 없어 가지고 음. 그래서 쪼끔 덜 민감하게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처럼 막 잘못해서 병원을 만약 한 번 갔다 오면 그때부터는 되게 예민하게 신경 쓰게 되지 않을까. 음. 좀 반성이 되네요. 이거 병원 가서 정신 차릴 거 없나 가지고 다음에는 잘 신경을 쓰고 덜 조지는 어. 방향으로. 네네. 좀 '내 몸을 좀 덜 조져도 된다. 고통을 좀 아 덜 즐겨도 된다.' 네. 네. 그래야겠네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하나와 셋이 생각하는 몸에 근육통이 있을 때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뭔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음. 위에서 아까 많이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저는 그중에 실은 가장 필요한 건 충분한 휴식과 잠이 아닐까 싶어요. 결국 몸의 근육통 혹은 몸에 근육이 뻐근하다라고 하는 건 근육이 과로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되돌려 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휴식, 그다음에 휴식에 가장 좋은 건 잠이니까요. 충분한 음. 휴식과 잠을 한번 꼽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이랑 좀 비슷한데 그 몸이 소리를 치기 시작한 상황이니까 그 몸의 음. 소리를 듣고 좀 돌봐 줄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맞아요. 너무
바쁘고 할 게 많다는 이유로 좀 아파도 그냥 뭐 대충 약 먹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꽤 많은데, 사실 이게 왜 아픈지 하다못해 잠깐이라도 주물러 주고 좀 음. 통증의 원인을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좀 음. 필요하지 않을까. 쉬어가는 시간, 하나님이 표현한 대로 휴식과 잠 음. 같은 것이 몸에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음. 음. 좋습니다. 결국 몸이 뻐근한 날도 저희가 평소에 얘기했던 "내 몸을 돌봐라." 이런 걸로 결국 돌아오게 된 점이 저는 좀 흥미로운데요. 음.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디저트를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디저트 추천 아이템은 제가 혼자서도 스트레칭하고 이 근육의 뻐근함을 대응할 수 있는 아이템을 아까 한 가지 이야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바로 음. 요가링입니다. 음. 폼롤러는 많이들 아실 텐데 요가링은 조금 해 보신 분들이 아니면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이게 눈사람 모양으로 생겼는데 가운데가 뚫린 링 같은 모양의 도구입니다. 네네네. 정확한 어. 묘사였습니다. 네. 어. 요가나 필라테스 하신 분들은 정말 익숙하실 텐데, 음. 이게 몸의 여러 부위를 스트레칭하거나 근육을 자극하거나 운동을 하는 데 쓸 수 있는데, 가격도 사실 10,000원 안팎밖에 안 되고 부피도 크지 않아서 그냥 집에 두고 쓰기가 되게 좋은 운동 도구예요, 소도구. 음. 근데 제일 유명한 사용법이 아마 종아리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음. 저도 제일 좋아하는 사용법은 종아리랑 등 스트레칭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음. 종아리가 사실 목 다음으로 제일 통증을 자주 수반하는 부위가 아닌가 싶은데, 이게 음. 직접 주무르려고 하면 생각보다 그 수분 때문에 부어 있는 경우도 되게 많고 음. 되게 힘든 마사지하기 되게 힘든 부위고 귀찮고 막 이런데, 요가링은 종아리에 딱 끼울 수가 있어 가지고 음. 끼운 채로 발을 뭐 앞뒤로 좀 움직여 준다거나 아니면 그냥 걸어 다닌다거나 이러면 저절로 이제 종아리를 손으로 조지는 것 같은 자극이 음. 가는 도구예요. 맞아요. 이거 처음 하는 분들은, 특히 이제 좀 부종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안 끼워지시는 분들도 많고, 음. 처음에는 막 소리 지를 정도로 아파 내던지는 분들도 좀 계시고 음. 약간 이런데, 이게 손으로 잡아서 등이나 팔 스트레칭 할 때도 좋고 바닥에 두고 사실 발바닥 지압에 쓰기에도 되게 좋고 뭐 허리나 그런 음. 데 두고 스트레칭하기도 되게 좋은 방법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저도 예전에는 종아리에만 쓰다가 운동을 다니면서 이것저것 좀 방법을 알게 됐는데, 음. 아주 유용한 꿀템입니다. 그리고 음. 이걸 좀 재밌게 쓰다 보면 내가 어디가 약하고 어디가 더 뭉쳐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통증과 함께 알게 될 수가 있어서 맞아요. 이 몸의 신호를 읽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저는 좀 별로 안 좋아하는 도구인데요. 음. 정말 너무 아파요. 선생님 이거 자주 끼우고 돌아다닌다고 하셨는데 저는 약간 끼우고 돌아다니는 걸 엄두도 못 낼 정도로 좀 아프더라고요. 음. 음. 저는 실은 그리고 또 요거 하고 돌아다니면 약간 쥐도 좀 잘 나는 편이에요. 오늘 뭔가 연결돼 어. 있는데 아마 그 정도로 근육이 굉장히 아픈가 봅니다. 음. 음. 근데 요거 목 스트레칭 하는 데도 많이들 사용하시고 음. 날개뼈 사이에 두고 실은 그 날개뼈 사이가 되게 아픈 일이 저는 쪼끔 있는데 거기 스트레칭하기 참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음. 요게 그 날개뼈 사이에 두고 스트레칭하는 거에도 딱 좋아서 여러모로 유용한 점에는 동의를 하지만 네, 이렇게 약간 심정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게 되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음. 맞아요. 이게 만약에 저희가 이야기한 여러 부위들의 통증을 종종 꽤 자주 느끼는 분들인데, 이제 셀프로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음. 한번 찾아보시거나 근처 음. 센터에서 한번 체험을 해 보시고 이게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음. 체험 한번 해 보시고 들여 보시는 것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음. 네. 오늘은
내 몸이 나한테 힘들다고 보내는 신호와 그 몸이 뻐근한 날 이야기를 좀 나눠 봤는데요. 이게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좀 하게 됐는데, 이게 매일매일 좀 새롭게 바라보는 것과도 어느 정도 연결이 되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몸 상태가 딱 일어났을 때 가뿐해야 사실 하루가 좋고, 하루가 좋아야 또 한 주가 더 즐겁게 채워지는 거니까, 오늘 이야기한 방식으로 만약 다음 한 주에 여러분들 몸이 좀 뻐근하시다면 좀 빠르게 풀어보시면서, 몸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서 즐거운 한 주로 바꿔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 주 식사도 건강하고 맛있으셨나요? 다음 주 일요일 저녁도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매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 토크토랑 하나 둘 셋이었습니다. 안녕. 안녕.